이건 교회 신도들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영암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목사님 모시고 자기들끼리 추모 예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성북구의 한 교회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진품명품 감정 발언 보고 오시죠. 재난도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며 한쪽 눈으로만 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교회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어디서든 똑같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정대 주요 인사와 함께 교회에서 따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를 가졌는데요. 대통령실은 애도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150만 원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예배당 2시간 임대료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기준으로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침 영암교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신 거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실에서 준비해서 사실상 영암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영암교회 목사님 모시고 자기들끼리 추모 예배를 드린 거지 않습니까? 네. 절망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전부 50대 남자였다는 겁니다. 5, 60대 남자들이 다 까만 넥타이 메고 그 사진을 볼 때 이건 교회 신도들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는데 하나같이 다 남자고 하나같이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이런 모습 아주 전 기괴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와 계시죠? 여당의 대표까지 와 있었습니다. 유족들 중에 몇 분이라도 교회로 초빙해서 함께 예배라도 드리는 정도의 정성을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텐데요. 자신들이 주최한 추모제에 정작 국민도 없고 유족들도 없는 상태에서 사진 몇 장 스틸컷을 건져 나왔다는 것은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지엽적인 얘기입니다만 김은혜 수석도 화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추모의 마음까지 폄훼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37만 원은 금 한 돈 값의 시세입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때로는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시민 추모 대회에 참석해서 유가족분들을 뵙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사실 숙연해집니다. 유족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과 노력들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유족들은 지금 대통령의 위로를 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의 시민대회에 저도 이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참석이 만약 이제 여러 경호랑 같이 섞이기 시작한다면 온전한 시민 추모가 또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현장에서 들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잠깐 참석을 했던 자리에서도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제 추모 대회에 같이 참석하지 못했던 인사들도 있지만 유족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 이후의 노력들에 대해서 그 진정성 있는 다음 행동들이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통이 오면 배를 긁습니까? 윤 대통령은 평상시 조문할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상주들 만나지도 않고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가니 신용은 한 것 같고 유가족 위로가 아닌 본인만 위로받고 온 것 아닙니까?
말뿐인 슬픔, 말뿐인 위로를 하려거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네, 야당은 물론 보수 언론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추모제 불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유족과 함께하는 추모대회에 왜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좀 생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함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결정한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극적인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네. 또 유족들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마음들은 아마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이 참석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굳이 개인 차원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 자격이라는 예. 표현을 꼭 쓰더라고요. 왜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 표현들이 조금 어색하게 네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 가면 어제 있었던 일부 행사에는 정당 이제 대표자들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게 되면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정당을 대표해서 누가 왔는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과정이어서 아마 그게 조율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네. 개인 자격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당적 네. 그리고 당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맞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네. 사무총장으로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온 것이고 네. 다만 김기현 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당을 대표하는 이 대리인 자격으로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표현들이 조금 보시기에 어색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 제가 뭐 놀리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지도부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여할 생각이 없고 추모제는 정치적 행사라고 말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의 와중에 민주당 참호안에 들어가서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이태원 이 유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유족들이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했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 이거는 민주당하고 주장이 같네? 그럼 둘은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그 정치적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이번에 실제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딱 보이니까 윤석열 지도부에서 대표가 아니라 대표 대변인격인 김기현 의원은 그냥 거기 쫓아가서 옆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 이름으로 가면 뭐라고 하니까 개인 자격으로라도 이태원 추모제에 와서 함께 추모의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하잔다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하는 상태는 아닌 것이 된 거죠. 유족이 계시는 추모제 간다고 누가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정치적 행사라고 분명하게 규정 지으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인데 너무나도 웃기는 것은 민주당은 이번 추모제 행사에 주최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걸 알고도 대통령실 끝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이태원 유족들을 정치적 존재로 바라본다는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권의 그런 해석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1부와 2부로 나눠진 행사 속에서 1부에는 정당의 대표자들이 무대 연단에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치유로 나아갈지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랐던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에는 치유에 대한 말보다는 갈등과 분열에 관한 분노의 언어들이 사실은 난무했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들이 과연 우리 사회 치유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한 갈등으로 현재 있는 상황들을 악화시키게 되는 정치권의 그 같은 정쟁의 요소들은 이제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극한의 정쟁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 이것이 정치 집회라고 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요. 중앙일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럼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했느냐. 지금까지 1년 동안 해결하겠다는 과제의 16%만 달성돼 있고 27년까지 하겠다는 84개의 과제에 대해서도 그 성사 여부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보수 언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명도 심지어 박형 구청장이 지금 백주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구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에서 이건 정쟁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재난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대사면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는 상황인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반수생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지 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큰 걸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 네, 사면 당사자들이 너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저희가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이 1호 안건 대사면 이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반발이 심한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당내에서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저런 메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난날 있었던 수해 골프 등에 대한 반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이런 지났던 일들보다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다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네. 혁신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는 그러한 정권에 준 혁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큰 비토 여론보다 네. 존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사면은 아닌 거죠? 징계가 잘못됐다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건 아닌 거죠. 사면이라는 표현을 아마 불쾌해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사실은 지난날 수해 골프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과의 태도 논란이 있었죠. 태도 논란들이 네, 네. 있었고 결국 그 뒤에 사과했잖아요. 문제가 있고 나서 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났던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해당 정치인들에게는 더 큰 오명으로 다가설 수 있거든요. 네. 이 전 대표는 자꾸 양두구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김철근 실장의 각서 문제 이게 어디 도망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징계 과정의 일들을 다시금 꺼내서 도마 위에 올리게 되면 네. 이게 정치인들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네. 외부에서 왔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당이 미래로 한 달기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통합부터 일단 갖고 나아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네. 뉘앙스는 포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용안을 던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눈치를 안 보고 진짜 하신 말씀 같으면 인요한 위원장이 대단한 큰 결심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이준석 대표 징계하려고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서 저렇게 밀려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노력을 모두 다 무위로 돌리는 사면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더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준비해서 이준석 대표나 홍준표, 김재원 최고위원 측에 사전에 혁신위에서 의사도 전달하고 또 반대로 당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좀 해줄 생각이냐를 양쪽을 조율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상처를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정치력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면한다고 포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이제 당사자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쏘아 올린 또 하나의 공이 있는데 네. 영남 스타들은 서울 험지로 가라. 실명까지 나오지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김기현 대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주호영 의원 이름 주호영 나왔고. 원내대표, 예. 전 원내대표 이름 나왔거든요. 예, 일단 수습은 하긴 했습니다. 뭐 예. 잘못 기사가 나갔다. 왜 그런 수습을 했냐면 의총에서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고 하던데요. 의총 반발 전에 일단 한 발 빼긴 했던 거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르다 얘기를 네. 드리고 인요한 위원장의 쏘아올린 공들이 주말 내내 그리고 월요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정치권의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궐선거 사실은 패배 이후로 국민의힘이 변화를 통해 거듭나야 된다는 게 혁신위 출범의 이유였고 혁신위가 추진해야 되는 절대적인 방향성이 영남 중심 정당으로 비춰지는 과거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백날 그 얘기를 말로만 떠들어야 얼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이완 위원장이 툭툭 던지면서 네. 낙동강 얘기도 꺼내고 낙동강 하류. 그리고 기천으로 물러나라. 스타 영남 정치인들 꺼내면서 사람들 이름을 툭 던졌다가 빼는 과정들을 거치니까 뉴스가 후끈 달아오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혁신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네.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드라마를 이완 위원장이 잘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끈하는 분도 계시고 좀 뜨끔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모른 채 하듯 하면서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완 위원장 처음 출범했을 때 바지 사장 운운하면서 네. 얼마나 비하했습니까? 맞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할 것처럼. 네. 짜고 치는 각본이 있는 상황을 막 가게 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이완 위원장이 하는 모습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보니까 적어도 이완 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 등 현재 상황들이 국민의힘이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네? 라고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날것의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연출할 네. 때 감동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친명, 비명 간의 갈등 뭐 이런 네. 것도 날것의 드라마긴 합니다만은 네. 그 감동 없는 갈등보다 네. 현재 그래도 감동 있는 통합의 길로 네.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서울 출마해라. 이렇게 헤드라인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제가? 네. 이 험지 출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호영, 김기현 대표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오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오보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사를 낼 만큼 이상한 보솔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름 때문에. 거론 안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러진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 한번 찔러본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제가 모르는 얘기니까요. 네네. 이 이름 거론한 것이 인요한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 건지 네. 혹은 대통령실 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교감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TK와 PK의 현역 의원들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고 혁신이다. 그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같은 게 있었던 것인지. 근데 이게 실현된다고 하면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인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도전하고 신진 세력들이 저희들은 뭐 검사니 대통령 측근이니 욕하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현역들이 서울 가고 신진들이 TK를 채우는 모습을 다 박수를 치실 거거든요. 혁신으로 보이겠군요. 그렇죠. 이 비우는 역할이 지금 혁신위에 주어져 있는 건가?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에 만약에 대통령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면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매우 좀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다음번에 울산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려고 안지를 안고 서라면 서고해서 지금 당대표 자리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와서 서울로 밀어낸다 이러면 굉장히 좀 섭섭하실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조직이 중요한 지방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없이 정말 바닥을 박박 끼워야 되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김병민 감정위원에게 많이 배우셔야 될 텐데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오늘 예. 김포의 교통 문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를 따로 떼서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김동연 지사가 꺼내고 있는 과정에 김포는 이게 경기 북부로 편입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시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시종일관 내왔거든요. 근데 지리적인 위치로도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고 서울과 연접해 있는 상태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런 뜻을 김포 시민들이 전해주신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오늘 세게 언급했고 아마 이런 목소리가 김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뒷받침할 겁니다. 서울이 인구가 1000만 도시가 붕괴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을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과 인접된 생활권에 대한 편의를 기반으로 네.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를 네. 아마 국민의힘이 먼저 촉발시키는 과정
과정에 있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네. 모습인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댓글에서는 우리 일산도 편입시켜줘. 지금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원하시는 네, 앞으로 뭐 곳이 여러 있다면. 논의가 네. 오고 가겠죠.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